이슈 체크 1 뉴블루 이정효 감독 취임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이정효 감독이 드디어 수원 삼성 감독으로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저하고 김정용 기자가 이정효 감독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장소가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네. 저는 처음 가보는 장소였는데 도이치 모터스 오토월드. 네, 뭐 도이치모터스 많이들 알고 계신 정치적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수원 삼성과 스폰서로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곳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떤 스폰서 대접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저는 도이치 모터스 하면은 보통 이제 BMW 그리고 BYD 두 브랜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서 봤더니 굉장히 유명 브랜드들이 거기 다 모여 있고. 네, 뭐 지나가다가 사이버 트럭도 봤고요. 네. 네. 그런 장소 중에서 좀 특별한 공간 안에 이제 이정효 감독의 취임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고. 저기 뭐 진짜 간단 썰인데 축구 팬들도 그 얘기를 들으셨더라고요. 원래는 네이버에서 할 거였대더라. 치지직으로 생중계를 할 생각이 있었대더라. 이런 얘기 들으셨다는데. 예. 근데 그게 이미 진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생중계를 스트리밍 플랫폼으로까지 하는 건 좀 뭐랄까 과의 과를 더한다 이런 느낌이라 좀 조절하는 것도 요 도이치모터스 스폰서를 챙기는 것과 더불어서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현금과 차량을 지원해주는 스폰서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MOU 체결을 그쵸. 하고 있는 관계이니까 확연한 어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급의 차이가 존재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오늘 이정효 감독이 오전에 선수단하고 상견례를 갖고 훈련을 다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훈련을 다 하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준비를 하면 오후 1시 정도 되는데 오후 1시에 수원시 권역을 벗어나서 거기까지 또 갔다가 막 판교. 하고 하는 게 일정상으로는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은 첫 훈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오늘 뭐 여러 또 이야기를 했죠. 선수들의 어떤 인사 습관도 바꾸고 싶고 첫 구호는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자는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적인 부분도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집중하는 게 우선이지 내가 취임식 기자회견 가가지고 뭐 여타부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쪽에 좀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취임식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셨는데 네. 사실 내용에서 한 말 진짜 인상적인 말이 많았고 뭐 어록제족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뭐 다른 기자회견이랑 다릅니다. 굉장히 쓸 게 많고 더 중요한 건 말을 깔끔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하신 분들 네이버에 그 전사된 기사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네. 그 누가 얘기를 어떤 달변가와 평론가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것보다도 이정효 감독 말이 보통 더 깔끔합니다. 말을 단문으로 치고 마침표가 많고 굉장히 받아적기 좋은 식의 화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에 말이 물리는 꼬꼬무 화법을 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말을 서두에 딱 던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짝짝짝 해주는 저는 뭐 이정효 감독의 그런 뛰어난 화술의 힘은 두 가지 습관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하나는 독서 그리고 하나는 1년에 한 250회 정도 한다는 미팅. 예. 이정효 감독은 훈련 전에 무조건 미팅합니다. 무조건. 예. 그러니까 훈련 날은 그냥 미팅을 일단 15분에서 20분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15분에서 20분 동안 이정효 감독이 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쌓여 있는 습관이 이런 기자회견에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좀 질문과 답변이 김정용 기자 생각에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채팅에서도 얘기해주고 계신 핵심적인 얘기는 이제 마인드를 고쳐야 된다. 마인드를 고치겠다라는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덧붙인 게 아니고요. 지금 복숭아 향 겨드랑이네. 이게 닉네임이 예. 좀 독특하지. 진짜 정신머리를 다 뜯어 고치겠다고 했던 게 도파민이 될 정도였다. 정신머리라고 표현하신 적은 없고 마인드. 예, 뜯어 마인드. 고친다가 아니고 고친다. 어떤 어조를 정확하게 고르는 분입니다. 뜯어 고친다는 게 고친다였는데 근데 또 정확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굉장히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기가 수원 경기를 많이 볼 겨를이 없었다. 내 축구 고민하기도 바쁜데. 다만 저는 그거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이정현스러운 말이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이 원하는 답변 혹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답변을 안 해요. 그렇죠. 예. 뭐 똥꼬쇼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해주는 스타일이고. 예를 들면 그런 질문 있었잖아요. 우리 수원 삼성의 지금 아주 그 유명한 응원 문화잖아요. 하프타임 끝나고 이제 후반 시작할 때 청백적 우산 도는 거 같이 하실 생각 없냐니까는 없는데요. 그 본인이 없기만 한 게 아니고 돌릴 겨를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예, 예. 어딜 돌려? 그러니까 내가 골 낼 건데. 이 감독은 그 오늘 가장 강조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 과정이 중요하다. 거기에 몰입을 해야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생각은 지금 축구를 잘하고 싶고 그 축구를 잘하기 위한 과정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지. 무슨 응원 문화, 뭐 예를 들면 뭐 우승 공략이 뭔가 이런 질문하면 이정효 감독이 제가 볼 때는 없는데요? 라고 답변할. 우승 공략이 뭐가 중요해? 지금 수원은 그냥 우승해서 승격시켜주면은 이정효 만만세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은 되게 본질적인 부분에 항상 집착을 합니다. 그런 게 사실 뭐 그럼 공약 걸고 뭐 이러는 게 뭐 완전 처음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선도했던 팀이 제주. 이렇게 막 뭐 잘 안 되는 팀이 전 수원 단장님. 네, 진짜 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화제를 모아야 한다는 어떤 마케팅의 절박함이 있는 팀이 감독님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러면 해주고 그래서 뭐 머리 염색하고 보통 이런 거 하는 건데 수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축구를 잘하면 오른다는 거예요. 나는 축구야. 난 축구로 보여줄게. 경기력으로 보여줄게.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지 그걸 보여드릴게. 라는 게 오늘 감독의 어떤 그 답변에 항상 일관된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또님 후원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이 좋다고 연락이 왔다고. 저희 질문이요. 감사하고요. 아뚜너뚜님 저 전북 팬으로 아시는데 혹시 와이프분이 수원 팬이신가요? 네, 그냥 재밌어서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인상적인 건뭐 다른 어떤 마인드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많지만 좀 가장 실제적인 거. 프리미어리그 가서 어떤 경기를 보고 왔냐 이제 진행자 이광영 아나운서 물어보니까 세 경기를 얘기를 바로 했어요. 네. 첼시 대 에버튼 또 맨시티 대 어디 그리고 리버풀 대 토트넘인데 리버풀 토트넘 재미없었다. 재미없었다가 뭐예요? 도파민이 안 끌었다가 아니고 배울 게 없었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축구적인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첼시가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유행하는 수비법을 하고 있는데 저만 알겠다. 그걸 보러 갔다. 뭔지는 말씀 안 드린다. 아무튼 그걸 할 거고 첼시가 5점 만점에 5점이라 치면 내가 수원을 4점 정도로 만들어 볼 생각으로 한번 해보겠다. 아니 우리 또 대한민국 축구 기자들 중에서 가장 유럽 축구의 트렌드하고 전술에 대해서 조예가 네. 깊은 김정용 기자가 그럼 한번 과연 이정효 감독이 그 꽂혔다는 첼시의 수비가 무엇인지 수비 전술에 그게 뭔지 한번 좀 추측을 해보세요. 일단 이정효 감독이 경기를 잘 고르신 게 첼시가 최근에 마레스카 감독을 잘랐죠. 근데 자른 게 뭐 성적 부진도 있지만 그 구단 수뇌부랑 싸우고 말 안 들어서 자른 거라 꼭 축구를 못해서 자른 건 아닌데 아무튼 조금 못하긴 해서 12월에 리그컵에서 하부팀 경기 이긴 거 빼면은 딱 한 경기 이겼어요. 그걸 마침 보셨다. 그 지거나 비기고 지리멸렬한 게임 봤으면은 뭔가 보고 싶은 게 첼시를 구현을 못하면 못 보잖아요. 근데 다행히 봤다라는 점 좀 다행인 것 같고 뭐 그래서 그 경기 제가 아까 돌려봤거든요. 네. 근데 첼시도 첼시지만 요즘 유럽 축구의 최상위 팀들이 주로 하는 그 수비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가 빌드업 시작할 때 경기장 전면에 풀코트 프레스 1대1 압박 거는 겁니다. 첼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첼시, PSG 요즘에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언도 그렇게 하고요. 경기장 전체 1대1 압박이에요. 그래서 상대 공격수가 공 받으러 내려가잖아요. 압박 피해서 센터백이 따라가지고 페널티 박스까지 올라가서 막습니다. 무조건 맨투맨이거든요. 상대 빌드업 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상대가 이 압박을 풀어낸다. 그러면 엄청 빨리 내려가서 수비 대응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빌드업 시작할 때 수비 대응 아예 안 짜요. 무조건 맨투맨.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날도 에버튼 상대로 첼시가 그걸 했고 짐작컨대 다른 어떤 진짜 경기들만 아는 다른 디테일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면 요 스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예 K리그2가 2026 시즌 K리그2 시작하면 상대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강력한 프레싱으로 아주 눌러버리겠다. 그런 거죠. 이정효 감독의 그 얘기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오늘 이정효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반복해서 언급한 인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강우영 수원삼성 대표이사. 네. 오늘 강우영 대표이사가 직접 오시기도 했죠. 저는 이제 강우영 대표이사를 거기서 처음 봤는데 잠깐 목례를 하는데 강우영 대표이사께서 그 기자님 이러길래 저를 아시나? 네가 썰이구나. 네가 풀었구나. 네 성이 썰이야. 놈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잠깐 인사를 했고. 네. 근데 이제 이정효 감독이 그 부분, 특히 이제 자신의 그 이정효 감독은 사단이라고 표현 안 하죠. 제가 모시는 코치 선생님들, 네, 모시는 지원 선생님들. 스태프 선생님들을 온전히 데려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신 강우영 대표님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 다음이 이제 박평식 사무국장님, 이게 실명을 제 기억으로는 두 번 네. 말했어요. 서영진 팀장님. 네. 이제 박평식 국장님하고 서영진 팀장님은 지금 선수 영입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일본식으로 말하면 강화부입니다. 잘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고 사실 가장 핵심은 저희 와이프, 저를 컨트롤하는 저희 와이프. 우리 집의 마에스트로는 그다. 내가 아니다. 뭐 그 얘기도 했죠. 수원 삼성 팬들 응원하는 게 한번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때 K리그 팀 K리그하고 뉴캐슬이었죠. 경기 전에 열리는 그 주말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갔다. 그 얘기까지 했고 또 이제 아내분이 해주시는 아주 지혜로운 조언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수원의 진심이 와닿아서 나는 수원을 선택했다. 이정효라는 캐릭터나 이정효가 하려는 축구에 다른 팀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유일하게 수원만이 그것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줬다라는 게 이정효 감독이 수원을 택한 가장 핵심적인 발언이었다고 보는데 그 사단 저는 뭐 흔히 쓰는 말로 사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모시는 코치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네. 사단을 통째로 이식했다라는 게 화제를 많이 모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정효 축구를 더 잘 구현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이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그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면이 있다라고 이제 갔다 오면서 서우정 기자랑도 얘기를 했고 혼자 생각해보면서도 생각이 들었던데 첫 번째 사단을 그냥 이식한 게 아니다. 사단을 이식한다 한 데다가 코치를 더 구했다. 그래서 광주 시절보다 사단이 커졌습니다. 그대로 이식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한 명이 더 등장했죠. 조광수 전 울산 HD 코치. 사실 코치 중에서 약간 네임드이신 분이기도 한데. 그렇죠. 홍명보 감독하고도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남기일 감독. 제주. 제주 성남에서도 함께했고 그 이케다 세이고, 홍명보 감독의 또 이 어떤 조언자 이케다 세이고 피지컬 코치의 통역도 오래 그렇죠. 일본어로 하니까. 제일교포시기 때문에 제일교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김판곤 감독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제주하고 성남 시절에 이정효 감독이 수석 코치일 때 또 같이 코치를 했고 그런 생각이나 방향을 이해하는 분이니까 이분을 추가했고 거기다가 분석관도 한 명 더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광주에서도 이정효 감독이 박원교 분석 코치 밑에 이제 2명의 분석관을 두기를 바랬는데 광주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상 그거는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에 박원교 분석 코치 혼자 분석관 당시에는 혼자 시작했다가 분석 코치 올라가고 한 명 붙여드렸고 그리고 수원에 와서는 또 여건이 되니까 한 명 더 했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분석관이라는 게 자기 인사이트를 감독에게 제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석관은 그 간의 수공업 중노동 그러니까 단순 노동에 가까운 성격이 많은 그 영상 업계로 치면은 PD가 아니고 편집 기사에 가까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경기장 가서 캠코더 돌리고 네. 와서 그거 인코딩 한 다음에 편집해서 올리고 그 중노동 하면은 끝인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감독이 유럽 축구 관심 있으면 그것도 편집 다 줘야 되고.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을 더 두고 싶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아끼는 또 이제 모시는 이제 원교 쌤한테 그 너무 손으로 많은 일을 하게 시간을 뺏게 하지 않고 그의 인사이트를 쓰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 박원교 분석 코치가 굉장히 좀 존재감과 비중이 남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쵸. 이정효 감독의 그 팀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은 이정효 감독이 절대 허가를 안 해줍니다. 노출시킬 수 없다. 이 사람의 생각과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인터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생각해 봤는데 이게 축구를 잘 구현한다도 있지만 직구들을 챙겨줬다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옮기면서 연봉이 올랐을 거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주시절보다 올랐겠지. 오늘 그 취임식장에서 박평식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의 어떤 선임 과정이라든가 네.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쵸.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정하고 싶은 것은 최고 대우는 아니다. 최고 대우 아니다. 소문으로 알려진 것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정효 감독은 오히려 본인의 대우보다 같이 가는 코치분들의 대우를 더 신경 써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코치들의 계약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정효 감독 본인의 사인을 했거든요. 완전 챙겨준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강호영 대표, 박병식 사무국장이 어떻게 이제 그 본인이 얘기한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지를 보고 더 확신을 갖게 됐던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게 그렇죠. 해외 진출 시 해지 조항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이 논의 과정에서는 있었던 게 사실이라서 아마 보도에서는 그걸 참고해서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없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대표는 워낙 그 상징적이고 명예로운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놨지만 그 박 국장님의 그 말이 인상적이었죠. 근데 국가대표로 가신다고 하면 우리 수원 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약이 남아있는 네. 상황에서 예. 소위 말해서 대표팀으로 빼돌린다, 납치를 해간다, 체포를 해간다고 하면은 그 제주로 간 수원 팬들만 6천 결사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천안 우리 뭐죠? 이름 바뀐 거? 아무튼 KFA 코리아 풋볼필드? NFC? NFC긴 해야 할 걸요. 네. 뭐 거기 쳐들어가겠죠.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